안녕하세요. 스페이스 331의 이서준 팀장입니다. 이곳은 송파구에 위치한 카페가 입점될 현장으로 샌드앤 오션톤으로 이국적이면서 세련되고 편안한 무드를 포인트로 한 인테리어가 어떻게 완성될지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짜잔! 이렇게 6주 동안 예쁜 카페가 완성되었는데요. 이 카페가 완성되기까지 어떠한 과정들이 있었는지 자세하게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공간을 선택한 이유가 뭔가요? 일단 잠실과 종합운동장에 위치해서 유동인구가 많다는 점도 있었고, 또 이 통창과 노출 천장의 조화가 잘 어울릴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어서 이 현장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중점적으로 요청한 부분은 어떤 것이었나요? 개방감과 그 다음에 마감, 지금 이 바닥과 그 다음에 이 마감, 그 다음에 파사드, 이렇게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요청하셨습니다. 이 바닥 같은 경우 콩자갈이라는 마감인데 시공을 잘못했을 때 이 알갱이들이 분리되는 그런 하자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시공할 때 더욱 주의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었고, 그 부분들을 반영해 드리기 위해서 콩자갈과 레진들을 더 좀 배합을 잘 해서 시공을 마감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처음 시공할 때부터 하자가 생기지 않도록 좀 더 신경을 쓴 부분입니다. 콩자갈의 장점이 뭐예요? 장점이라고 한다면은 이 지금 인테리어와 잘 어울린다는 장점이 있고,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단점이라고 할 게 특별하게 없긴 하지만 단점이라고 한다면 일반 타일에 비해서는 청소하기가 조금 어렵다. 미끄러운 건 이제 시공한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고, 시간이 좀 지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그 미끄러움은 사라질 것 같습니다. 이 공간의 특징이 있다면? 여기 같은 경우 낮에 채광이 정말 좋고, 조명들도 다른 현장들에 비해서 많이 쓰지 않은 편이긴 하거든요. 그럼에도 지금도 이렇게 밝은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어서 좀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었고, 그 편안한 분위기 속에서 사람들이 쉬다 갈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었습니다. 색 조합은 어떻게 정하셨나요? 커튼 컬러 같은 경우에도 처음엔 베이지 톤을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붙박이 소파와 같이 좀 파란색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이 있었고, 과감하게 그 컬러를 변경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너무 잘한 선택인 것 같다. 색 조화는 처음 설계할 때 이제 어떻게 할지를 정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그 무거운 톤과 그 중간 톤, 가벼운 톤의 그 조화를 3대 한 6대 1 정도로, 너무 한 가지 톤만 쓰게 되면은 매장 전체 분위기가 밋밋해질 수 있어서 포인트 톤을 하나 고른 다음에 어디 가구든 커튼이든 천장이든 바닥이든 표현을 해주면은 보다 조화롭게 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분 노출 천장을 선택한 이유가 있나요? 원래 여기 바로 위에 같은 경우도 노출 천장으로 공간을 구성하려고 했는데, 옆 매장 그 전선 같은 것들이 천장 위로 지나가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가리기 위해서 지금 부분적으로 노출 천장이 아닌 목공 천장으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노출 천장의 장단점이 있을까요? 장점이라고 하면은 개방감이 막혀 있는 것보다는 훨씬 좋다라는 장점이 있고, 단점으로는 간혹 천장이 지저분한 현장들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 아무래도 음식점이나 카페 같은 경우에 위생적으로 좀 안 좋아 보일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배수관, 배관 어떻게 신경 써야 하나요? 원래 마트였을 때 원래 배수관이 어디 있는지 몰라가지고 배수관이 멀리 있다 보면은 그 관을 옮기는데 또 큰 비용과 시간이 들어갔는데, 다행히 지금 주방으로 구성된 곳 근처에 배수관이 있어서 비교적 쉽게 시공할 수 있었습니다. 배수관이 없는 경우에 따로 이제 외부로 배수관을 만들어서 작업을 하거나 아니면 집수정이라는 것들을 만들어 시공을 하는데, 웬만하면 그런 곳들은 들어가지 않는 걸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비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고, 작업하고 나서 이후에 운영하시다가 또 다른 하자나 또 운영에 어려움이 분명 있으실 거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그런 급배수나 전기나 이런 기능상의 하자가 없는 곳을 선택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인테리어 컨셉 더 설명해 주세요. 베이지 톤과 우드 톤을 적절하게 좀 사용을 했고, 그래서 바닥 같은 경우도
벽면과 우드톤보다는 좀 더 어두운 색상을 깔아서 무게감을 좀 잡아줬고요. 베이지 톤과 우드톤의 장점이 편안한 분위기를 연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적절하게 잘 연출되어 가지고 너무 인테리어를 설계한 사람으로서 뿌듯합니다. 베이지 우드가 요즘 유행인가요? 트렌드까지는 아니지만 각 매장마다 각 브랜드마다 특성이 있고 이 매장 같은 경우는 좀 전에 말씀드린 베이지 톤과 우드톤 그다음에 이 콩자갈이라는 마감재가 특징인 현장이어서 그런 것들을 위주로 좀 잘 조율을 했습니다. 마트에서 카페로 힘들진 않으셨나요? 마트는 사실 그렇게 놀랍진 않은 너무 오래된 매장들도 많고 또 여기보다 현장이 더 시공하기 까다로운 현장들도 많기 때문에 마트라고 해서 특별히 뭐 어렵게 느껴지거나 부담이 되거나 그러진 않았습니다. 좌석 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많은 손님들이 방문하실 때 혼자 오시는 분도 계시고 둘이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단체로 6명, 7명, 8명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모든 분들이 오셨을 때 어떤 손님들이 오시든 모든 손님들을 맞이할 수 있게끔 준비를 하기 위해서 바 테이블부터 붙박이 소파, 단체석까지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구석의 단체석 특이한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 클라이언트가 프라이빗한 공간을 갖길 원하셨고 단체로 손님이 왔을 때 홀은 좀 시끄러울 수 있다 보니 좀 조용한 어떤 미팅이나 또 모임을 해야 되는 손님들을 위해서 저렇게 공간 한쪽을 프라이빗하게 연출하였습니다. 근데 또 너무 홀과 분리되는 건 원치 않으셔가지고 모루 유리라는 좀 모자이크가 되는 유리를 통해서 공간을 분리하였습니다. 카페 곳곳의 장식들은 어떻게 구성하셨나요? 저희 클라이언트 분이 오브제나 조명 같은 것들을 이 현장과 잘 어울릴 만한 것들로 찾아주셔가지고 이렇게 장에 예쁘게 배치를 해두었고 확실히 이런 오브제들이 주는 디자인적 효과가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베이킹룸도 설명해주세요. 지금 베이킹룸 같은 경우는 문을 총 2개로 구성했는데 하나는 외부에서 짐이나 식자재 같은 것들이 좀 편하게 들어올 수 있게끔 따로 앞쪽에 문을 구성해 두었고 바에서 주방 베이킹룸으로 빵이나 얼음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러 갈 수 있게끔 좀 뚫려 있는 그런 아치형 문을 시공해 두었습니다. 카운터는 어떻게 설계했나요? 코스에서 일하는 직원이 손님을 더 잘 응대할 수 있게끔 입구와 가까운 곳에 배치를 하였고 주문을 받은 다음에 바로 커피를 내릴 수 있게끔 코스 바로 옆에 머신기를 배치하였습니다. 카운터의 우드 필름 장점이 있을까요? 사실 저 외부 쪽에 있는 필름으로 마감된 우드는 디자인적 요소 때문에 저렇게 표현을 해두었고 사실 저 부분은 인테리어 이제 설계할 때 어떻게 디자인할지 어떻게 마감을 할지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적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명 간격은 어떻게 설정해야 할까요? 보통 간격 같은 경우에는 그 클라이언트가 매장을 밝게 하고 싶냐 좀 은은하게 하고 싶냐 표현하고 싶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은은한 분위기 연출을 원하셔서 간격을 좀 이렇게 띄워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출 천장은 무조건 레일을 설치를 해야 되고 레일의 높이는 원하시는 높이에 따라서 얼마든지 조절이 가능합니다. 그럼 에어컨은요? 보통 매장 평수의 한 3배에서 4배 정도 냉난방기를 설치하는 걸 권장드리는데 이걸 1대1 뭐 예를 들어서 평수가 90평이라고 했을 때 90평에 맞게끔 딱 90평짜리 냉난방기를 설치하면은 분명 여름이나 겨울에 운영하실 때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냉난방기 같은 경우 3배 정도를 기본적으로 추천드립니다. 공간 변화에 중요했던 사항이 있을까요? 일단 배수 위치가 가장 중요했고 현장마다 다르긴 하지만 원래 배수관의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했고 배수관의 위치를 간혹 노출로 옮겨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미관상으로도 그렇고 가구들을 배치하는 데 또 제약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배수의 위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게 가장 힘들었나요? 파사드 시공할 때 이제 얇은 타일을 많이 붙여야 되다 보니까 정말 시간도 오래 걸리고 저 몇 박스 들어갔다 그랬죠? 엄청 많이 들어갔다 그랬는데 테라코타 파사드의 장점은 무엇인가요? 확실히 그 마감재에서 주는 디자인의 힘이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말 잘한 시공 같습니다. 좀 신경 쓴 부분들이 있다면 간판면에 타일을 부착을 해야 되는데
부착했을 때 바로 떨어지지 않게끔 테두리를 좀 더 튀어나오게 해서 시공을 한 디테일이 좀 있고, 그거 이외에 어려운 점이라고 한다면 아무래도 마감에 좀 신경을 많이 쓰다 보니까 도장을 할 때도 퍼티 작업 같은 경우 거의 올 퍼티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도장을 하기 전에 석고와 석고가 이제 맞닿는 이음매들을 이제 평평하게 잡아주는 작업을 하는데 그걸 퍼티라고 하고, 워낙 도장을 좀 깔끔하게 시공하길 원하셨다 보니 매장 전체에 올 퍼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그 외에 이렇게 이음매가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 그냥 도장을 해버리면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갈라지거든요. 그래서 이걸 하나로 이어주는 거예요. 설계 단계에서 소통은 어떻게 진행하셨나요? 여기 같은 경우에 공사 준비할 시간이 많이 없다 보니까 공사를 진행하면서 클라이언트와 소통을 정말 많이 했고, 필름 색상부터 도장 색상, 오일 스테인 색상, 콩자갈 색상 등 모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컨펌을 받으면서 하다 보니 조금은 힘든 점도 있었지만, 이제 시공이 다 완성되고 나서 보니 그렇게 꼼꼼하게 진행하길 정말 잘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비용을 절감하는 꿀팁이 있을까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선 사실 마감재를 줄이는 걸 추천드리긴 하는데, 아무래도 내가 개성 있는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 또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하고 싶다라고 이제 하신다면 아무래도 비용은 어느 정도 포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아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서는 내가 들어갈 매장에 철거가 되어 있는지, 정기 증설을 해야 하는지, 또 급배수 이설을 해야 하는지, 또 다른 특이사항이 없는지를 미리 파악하고 임대차 계약을 하시면은 그런 별도 공사 부분에 대해서 아낄 수 있지 않을까. 미리 체크를 안 하면 곤란해지기도 하나요? 그럼요. 시공을 하다 보면 분명 변수는 있기 때문에 사실 이거는 클라이언트의 잘못도 아니고 시공업체의 잘못도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일이 분명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일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조치를 하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현장은 어떤 변수가 있었나요? 원래는 전체 노출 천장으로 가려고 했는데 앞쪽 부분 같은 경우에 전선들이 너무 많이 지나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부분적으로 천장 마감을 했었고, 스페이스 331한테 인테리어 맡기면 뭐가 좋아요? 많은 시공 경험이 있다 보니 클라이언트가 잘 모르는 부분이 있을 때, 예를 들면 바 높이는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바 간격은 어느 정도로 해야 될지, 이 정도 했을 때 정기 증설을 해야 되는지 안 해도 되는지, 등의 높이나 간격 같은 것들을 저희가 먼저 좀 제안해 드릴 수 있다라는 저희만의 장점이 있고, 전국적으로 지사를 운영하고 있다 보니 서울, 부산, 전라도, 충청도 등 동일한 컨디션의 시공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각 분야별로 전문가들이 있어서 좀 더 완벽한 시공을 할 수 있고, 또 젊은 디자이너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세련되고 트렌드에 맞는 그런 디자인도 제안해 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90평대 카페 인테리어를 소개해 드렸고, 다음에 더 다양한 현장을 통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도움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